어제 나온 선침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유튜버가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의 선침해, 시세 조작, 불법 리딩방 뉴스는 계속 나와요.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때가 2006년이었는데 2007년 불장 때 네이버 카페가 주식 리딩방, 시세 조작, 선침해가 다 모인 곳이었었거든요. 거기에 가입하면 아침마다 문자가 옵니다. 기가 막히게 9시만 되면 상한가가 가요.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알려주면 매일 상한가를 가느냐. 알고 보니까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간 주식들만 아침에 문자를 주고 유료 회원들은 30분 더 빨리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차를 넣어가지고 9시만 되면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안내를 합니다. 유료 회원을 가입해야 더 일찍 알려준다면서 문자가 오고, 그때 네이버 카페 회원수가 3만 명이 넘었으니까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람잡이들도 그 안에 있어요. 이들이 의심에 대한 글들과 회원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나중에 시세 조작, 선침해, 불법 리딩방으로 그 카페 운영자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22살 지방대 휴학생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겼고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해안이 가진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 사람인지 상상도 못했죠. 증권방송에서 유명했다는 사람들도 되게 한 사이클을 못 넘깁니다. 2007년 장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2010년, 2015년, 2017년, 2020년 장 모두 그 사이클을 넘기지 못하고 보통 끝났습니다. 장수하는 주식 방송인도 별로 못 봤어요. 주식 베스트셀러 작가를 봐도 그 사이클을 넘기는 작가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말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한 사이클 넘기기가 어려운 곳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트렌드를 한번 맞춰서 대박난 사람들이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면서 사람들을 낚아서 돈을 더 법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도 어렵고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불안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거 사라, 팔아라, 얼마에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해주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돈을 내서 리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니까 거기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리딩방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매매를 안 했다면서 호통을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의 제도는 너무 헐겁습니다. 걸려도 손방망이잖아요. 이미 취득한 재산을 잘 은닉해두면 몇 년 살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면서 다시 방송에 나오고, 지금도 과거에 좀 별 좀 달았던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나오고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인터뷰 채널 빼고 슈카 형님 채널 빼고 나면은 어쩌다 보니까 주식만 다루는 유튜버에서는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도 조사가 됐을 거예요. 저도 통화 기록 보면은 어딘가에서 조사를 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구독자가 늘면서 혹시 모를 오해 방지를 위해서 국내 주식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주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상이 나간 후에 2주 뒤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도권 같은 경우도 직책에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 규제가 까다로워서 국내 주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저도 주식 유튜버도 같은 기준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분들과 같은 기준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규제를 확실하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은 투자를 금지한다, 아니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인데도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도입을 해준다던가, ETF는 뭐 해라, 투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그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시총이 10억 달러 넘는 기업들만 투자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규제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침해라던가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뭐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인 명의로 투자하면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라 봐요.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통신기록 조회를 뭐 검찰에서 계속 꾸준히 해준다던가,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리고 처벌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금융에 대해서 장난치면은 인생 절단날 정도로 올려준다던가, 얻은 수익의 몇 배를 징수한다던가, 처벌도 무기징역 수준에 가깝게 해준다고 하면은 한탕 해먹으려는 범죄자는 줄어들겠죠. 유튜버라는 자리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뭐가 생겨나고 나면은 규제가 따라오지를 못하면서 법률적 사각지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법과 규제라는 것은 불편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법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자와 신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법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주식 유튜버로서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도 처벌과 규제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를 누르면 그 인물의 카카오톡 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다 사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칭을 하는 불법 리딩방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아, 누구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제가 말한다고 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 막 구독자예요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의 주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속스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버의 의견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방송이라던가 뉴스라던가 그냥 하나의 정보 정도로만 듣고, 내가 주식을 살 생각이 있다면은 먼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마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구조대가 올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보통 시총 상위주들은 구조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은 거래량이 작아서 팔고 나오기도 어렵고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리스크가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시총 상위주들이랑 그리고 ETF로 투자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